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유영유영입니다. 남편입니다. 네,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 한 달 살기가 끝이 났고요. 여기는 이즈미르 근교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일단 한 달 살기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돌아온 후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한 달 동안 살아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 달 살기 비용,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물가, 제가 느꼈던 이스탄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한 줄 평까지 남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늘 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어떤 여행을 했는가?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28박 29일 했고요. 숙소 위치는 유럽 지구에 있는 베식타시라고 되게 번화가예요. 거기도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홍대나 신촌 같은 느낌? 그런 데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번화가. 바로 그냥 젊은이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사실 터키로 오기 전에 막 그렇게 땡기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사실 튀르키예 오기 전에 뭐 쉥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치상 그냥 튀르키예 가는 게 최선이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간 것도 있긴 하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자세한 얘기는 뭐 이따 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한 달. 정말 대만족이었다. 네, 특히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 달 살기 좋습니다. 비용. 가장 먼저 주거입니다. 주거비는 118만 원 정도. 저희가 조금 늦게 한 것도 있고 해서 막 그렇게 싸게 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탄불 치고는. 미리 했으면 조금 더 쌌을 거예요. 싸고 좋은 집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위치는 괜찮았지만 집 상태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막 엄청 싸진 않았다.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머물렀다. 그 다음은 교통. 교통비는 저희가 택시, 우버나 이스탄불 카드로 그냥 대중교통 사용했거든요. 버스. 그래서 5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둘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생활 물가입니다. 생활비, 잡비. 생활비는 저는 현지 이심을 개통을 했어요. 그거 포함해서 그냥 잡동사니 구입한 게 79,000원. 이 중에 제 이심이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근 라페 샌드위치 먹으려고 채칼도 사고 뭐 이런 것들 잡다한 비용 들어가서 한 7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은 외식. 외식이 꽤 비쌉니다. 77만 원.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시세가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데 물가가 자꾸 엄청 빨리 올라와요.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선반영을 했나? 선반영을 한 것 같아. 어느 정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싼 데서만 먹은 게 아니라서 만약에 싼 데서만 먹었다고 하면 훨씬 더 적게 나왔을 텐데 가고 싶었던 식당들도 가고 그러니까 비싼 데서 막 한 10만 원, 20만 원씩 쓰면은 사실 그쵸. 평균의 함정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카페 카테고리입니다. 카페가 26만 원. 의외로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간 거에 비해서 조금 나왔는데 카페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싸진 않았다. 그 다음은 장복이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36만 원. 와.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그만큼 외식을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장보기가 싸긴 쌉니다. 확실히 싸긴 싸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로컬 장선에 그런 데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대형마트만 갔어요. 오직 미그로스만 이용했어요. 미그로스 멤버십 만들고 할인 받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문화생활. 문화생활은 없어요. 저희가 먹는 거에 식비를 그러니까 비용을 다 몰빵을 해서 얘 먹는 게 즐기는 거다. 튀르키예 문화는 음식이다. 음식으로 즐기자. 이러면서 외식비에서 한 30만 원 정도는 문화생활로 가야 돼. 경험을 위해서 갔던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문화생활로 쳐도 될 것 같아요. 뭐 식문화도 문화다. 그래서 총 비용이 어떻게 나왔죠? 270만 원 정도. 약 27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나온 것 같아요. 외식도 많이 하고 할 거 하면서 산 거 치고는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았다. 그니까 즐긴 거에 비해서는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접했던 막 물가 난리 뭐 폭등한 폭락한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가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걸 기대하고 오면은 되게 비싸게 느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면은 그래도 싸긴 싼데 싸지 않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고급 레스토랑 막 2만 원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신나서 가요. 5만 원 나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고급은 고급이다. 아무튼 총 비용은 그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거죠. 한 달 살기 시뮬레이터.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이번에도 해봤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이게 리라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찍을 때랑 이게 나갈 때랑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가 리라화가 45원이었어요. 1리라에. 근데
떠날 때쯤에 43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또 42에서 41까지 떨어지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45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소고기 국거리 100g 61이라 정도. 돼지고기는 없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있긴 있을 텐데 돼지고기 구하는 게 쉽지도 않고 저희는 먹질 않았어요, 사실. 맞아요. 그 다음에 양갈비 구이용 100g에 100리라. 그 다음에 생닭 80리라. 그리고 계란 한 판. 계란이 꽤 썼던 것 같아, 내 체감상. 맞아요. 계란 한 판에 114리라. 거의 제일 싼 편이었어. 최근 여행한 나라 중에. 아, 사과도 되게 싸. 사과 키로에 30리라. 거의 1,000원대예요. 되게 싸요. 쌀은 2kg짜리를 저희가 주로 사 먹었거든요. 2kg에 134리라. 이거는 뭐 유럽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훨씬 맛있었다. 그 다음에 빵이 에크맥이라고, 여기 약간 식사빵 같은 그런 바게트 빵, 약간 반미? 이런 느낌의 빵이 있거든요, 에크맥. 그게 하나에 10리라 정도 하고, 뭐 가게마다 차이 있는데 그 정도 하고, 우유 1리터에 58리라. 근데 우유는 저희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사실. 그 아이란이 1리터에 26리라인데 아이란의 맛에 빠져가지고 그 요거트도 아니고 그런 짭짤한 맛에 저희는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완전 호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막은 마트 카이막 기준으로 200g에 한 71리라 정도? 그래서 200g 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 번 먹을 때 100g 정도 먹어요. 아침 한 끼 먹을 때. 둘이서. 둘이서. 이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 카이막 사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저는 더 맛있던데요? 더 맛있어. 맛 없는 집보단 나아. 그래. 맛없는 집보다는 확실히 맛있고, 진짜 막 원조 막 장인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긴 하지. 그 다음에 그냥 로컬 맥주 에페라고, 그걸 저희가 몇 번 먹었는데 그게 500ml에 60. 그리고 코카콜라 좀 싼 것 같아. 코카콜라 1.5리터에 40리라. 장보기 가격은 야채나 과일, 뭐 물 이런 것만 샀을 때는 300리라 정도 나오고요. 뭐 고기를 좀 사고 뭐 공산품을 사고 이랬다. 그러면은 뭐 900리라까지도 나옵니다. 그래도 보통 장 보면은 웬만해선 5만 원을 안 넘어요. 5만 원이 뭐야? 2만 원 안 넘는 날도 꽤 많았어요, 진짜. 아, 근데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장을 딱 하루치를 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뭐 네, 싸요.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29일체로 하면서 장 본날만 카운트하면 24일 정도 봤어요. 거의 매일 간 거죠. 외식을 많이 한 날 아니면. 그리고 커피. 저희는 솔직히 커피가 되게 쌀 줄 알고 기대를 했거든요. 커피가 아메리카노 60에서 90리라 정도. 뭐 비싼 데는 100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카페 라떼는 거의 100이 넘어요. 100에서 120리라 정도. 완전 고급 카페 가면 150리라까지도 해요. 더 비싼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 천장은 없다. 그 다음에 외식 1인분 기준으로 만약에 스트릿푸드를 먹었다 그러면은 150리라 정도 나오고, 만약에 로컬 식당에 들어가서 먹었다, 지붕이 있다. 그러면은 250리라 정도. 그리고 관광지, 뭐 유명한 식당, 뭐 조금 괜찮은데 그런 데 갔다 그러면은 500에서 1000까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월세. 저희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찍어봤을 때 저희가 주로 보는 방이 주방 있고 냉난방 되고 세탁기 있고 인터넷 있고 이런 데거든요. 그냥 온전한 집,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집. 이런 데가 650에서 1200달러 기준으로. 그리고 선택지도 꽤 넓어요. 이스탄불 전체를 잡은 게 아니라 이제 탁심 광장에서 니산타시라고 좀 번화가 있거든요. 거기 라인을 잡았을 때 숙소가 한 300개 가까이 나왔어요. 그럼 선택지가 꽤 많은 거죠. 괜찮다. 그 다음에 택시는 저희가 우버 예약을 했거든요. 보통 2.5km 가면은 90에서 100리라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100리라가 미터기에 찍혔어. 그러면은 우버에서는 플러스 20일 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우버 수수료예요. 근데 꿀팁 들어가? 꿀팁 들어가. 지금 들어가? 일단 그걸 보셔야 돼요.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버 예약하기 전에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터기에 140ml가 찍혔어. 이거 저희 실제 경험담인데 140ml가 찍혔는데 아저씨 그때 한 300 찍었나? 300 찍었어. 좀 터무니없이 많이 찍은 거예요. 그것도 첫날에 첫 우버. 남편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짐도 있고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버에 연락을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전정해줘요. 거의. 우버에서도 그 루트를, 그리고 저희 루트를 볼 수 있거든요.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되는데 뻔히 보이잖아 사실. 그래서 바로 환불을 해주거든요. 대부분은 잘 해주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택시비가 얼마 찍히는지. 맞아. 눈탱이를 칠 확률이 있어요. 100% 안 치지 않아요. 저희가 한 5번 탔나?
좀 많이 당했다. 한 5-6번 탔거든요. 그중에 2번 그렇게 눈탱이를 쳤으니까 아저씨들이. 확률이 높죠. 그게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첫날이랑 마지막 날 눈탱이 쳤어요. 첫날 마지막. 나 이유 알 것 같아. 캐리어 들고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래. 완전 여행객 티나잖아. 딱 그때만 캐리어 들고 있었잖아. 좀 취약해 보이나 봐. 그렇게 있으면.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릴 때 항상 그 백미러 쪽에 미터가 찍히거든요. 그걸 사진 찍어 놓으세요. 맞아, 맞아. 그러면 훨씬 쉬워요. 맞아. 꿀팁. 그 다음에 버스 트램.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구글에서는 막 11이라 이렇게 찍혀있는데 찍어보면 17이라 찍히고, 저희가 있을 때 기준은 보통 버스 가격이 17.7이라고 배 타면은 19에서 20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9나 20이나 뭐 그렇게 한국인한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어가지고. 네. 맞아. 앞으로 언제쯤 가셔도 얼추 1,000원 언저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 시뮬레이터는 본인이 튀르키예 가서 한 달 살면 뭐 할지 대충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거기에 대입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탄불의 장단점 네, 해볼까요? 가봅시다. 첫 번째 장점, 일단 음식. 왜냐면 내 마음을 돌린 게 음식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너무 맛있었어. 왜냐면은 저희가 태국에서 넘어왔잖아요. 태국에서 왔을 때 이제 이런 거 없으니까 많이 먹어두자 하면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거의 폭식했어요, 태국에서. 근데 웬걸? 소고기, 양고기 너무 맛있는데? 케밥 너무 맛있는데? 고등어 너무 맛있는데? 이러면서 사실 그런 약간의 그런 뭔가 부족함은 있는데 왜냐면 돼지고기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딱 그런 구멍은 있는데 그거 그냥 잊고 살면은 솔직히 맛으로만 따지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래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물가도 사실 저렴한 편이에요. 하도 막 터키 리라와 뭐 폭락했다 이런 거를 많이 듣고 기대를 하고 와서 실망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 유럽보다 싸고 동남아랑도 나는 그렇게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스트릿푸드를 제외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고양이. 이거는 뭐 한정적인 장점이겠죠? 부분 장점?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고양이를 귀여워하기 때문에 엄청 막 애묘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귀엽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냥 뭐 너무 좋은 귀여운 생물이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느껴진 게 그냥 집집마다 그냥 고양이 집을 때문에 고양이들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고양이 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사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애들이 때깔이 좋아. 굶어 죽는 애는 없는 것 같아. 꼬질꼬질한 애도 없어. 누가 자꾸 쓰다듬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들이 윤기가 잘잘 돌아요. 그런 귀여운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일단 관광으로도 많이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국인에게 호의적이에요. 나에게 먼저 호의적으로 다가와 주니까 좋지. 그치. 그리고 저희 영상에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맞아.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니 막 연습했던 한국어 발사하고 막 이런 경우 많았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나는 게 터키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튀르키예어를. 그래서 튀르키예어로 막 방송 나오는데 제가 혼자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막 다음 정류장은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이런 뜻이다, 뭐 알겠냐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똑똑 이러는 거에서 이렇게 봤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터키 분이. 그래서 네 이러니까 자기도 한국 되게 좋아한다,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인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냥 되게 마음 열고 많이 다가와 주세요.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 유럽에 있을 때 오스트리아나 이런 헝가리 있을 때는 저는 좀 그랬거든요.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장점 얘기했지만 단점도 얘기해야겠죠? 여기는 장단이 확실하게 딱 갈려요. 이거는 딱 저희의 숙소 위치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근데 이스탄불 자체가 워낙 튀르키예 사람들도 좋아하는 관광지고 진짜 대도시잖아요. 모두가 몰리는. 그래서 너무 기가 빨려. 빵빵 소리, 막 사람들 소리, 막 오토바이 소리, 막 담배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게 많아요. 호객도 많이 하고. 그냥 대도시에서 오는 그런 기빨림? 막 이스탄불 이 도시가 가진 기운이 날 막 집어삼킬 것만 같아. 그래서 그래? 휩쓸릴 것 같아서 빨리 숙소 가야 될 것 같아. 그치. 한적하게 막 산책하고 이런 거는 사실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이건 좀 치명적이에요, 저한테는. 담배를 역대급인 것 같아요. 불가리아도 많이 피고 루마니아도 많이 피고 다 많이 피는데 여기는 안 피면 좀 이상해. 차원이 달라. 카페도 1층이면은 이렇게
테라스까지 쭉 연결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긴 다 흡연이 가능한 거야. 실내 공간은 앞뒤로 다 뚫려 있어서 담배 연기가 관통하는 그냥 파이프일 뿐이에요. 그런 게 조금 별로였다. 그 다음에 남포 운전. 너무 무서워. 아니 첫날에 이것도 첫날이야. 여기가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막 끝이 없는 듯이 막 달려. 그냥 계속 나아갈 듯이 달려. 어디론가 날아갈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우버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차라리 대중교통이 낫다 싶어서 버스를 많이 탔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행자로서 봤을 때도 난폭운전을 하니까 좀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돼. 그 길에서도. 그리고 여기는 무단횡단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지인 가게를 가면은 빨간불일 수도 있어요. 거의 100% 빨간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잘 긴장을 하고 다녀야 되고, 다음 장점은 한국인에게 되게 호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인종차별 아닌 그런 뭐라고 그냥 진짜 뜬금없이 칭칭총 이러거든요. 뭐 너는 동양인이니까 난 네가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못 배운 그냥 못 배워서. 못 배워서 이게 무례한 건지도 모르는 듯한 느낌으로 막 칭칭총 거리고 있어. 사실 기분이 좋진 않지 막. 그러니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닌데 치명적이진 또 않아요. 너무 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편 들어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어쨌든 단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한식 재료가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요새는 어디 외국 나가도 마트에 라면 코너 가면 한국 라면 막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 없어요. 라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 여기에 미신 라면인가? 니신. 니신? 닭고기 맛이 저희의 최애인데 거기에 그냥 고춧가루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 대신 넣어서 먹으면은 얼추 얼큰한 라면 맛이 된다. 그나마.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이랑 시뮬레이터 해보고 간단한 후기, 장단점 다 알아봤거든요. 네. 이제 평점을 남길 차례죠. 이스탄불. 근데 그 전에 꿀팁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약간 한 달 이상, 2달 이상 사는 사람에게 꿀팁. 미그로스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다. 이심을 사용하세요. 저만 현지 이심을 사용한 이유가 현지 이심이 좀 비싸요. 인터넷 충전 비용은 싼데 개통비가 좀 비싸요. 개통비가 한 4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통신사를 한 3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 아니 왜냐면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탑업비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 한 20기가, 30기가에. 그치. 아니 무슨 10,000원밖에 안 하는 걸 무슨 40,000원에 개통을 해줘? 이러면서 막 사기꾼이네 이러면서 역시 이스탄불 막 사기 조심해야 돼 나왔는데 다음 갔어. 거기서 40,000원이래. 또 보다폰도 갔어. 그럼 40,000원이래. 이게 시스템이구나 여기. 그래서 그냥 저도 인터넷으로 이심을 살까 하다가 이걸 한 이유가 미그로스라고 마트가 있거든요. 현지 마트. 이마트 같은 마트인데 여기가 미그로스 회원 전용 할인이 있는데 그게 꽤 가격 차이가 커요. 막 50% 이상 날 때도 있고, 만약에 마트 매대에 50% 세일하고 얼마 있으면 무조건 그 카드 있는 사람만이야. 저희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일주일은 왜 할인이 안 되지? 하고서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지 번호가 필요한데 현지 번호를 주는 이심은 찾아보면 있겠지만 현지에서 개통하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우니까. 맞아요. 저는 트루크셀이라는 현지 통신사 사용하고 있고, 장점이 로컬망이니까 빠르고 확실히. 그리고 만약에 첫 달에는 4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달에는 20기가 충전하는데 한 200리라 정도? 거의... 10,000원 안 해요. 그래서 오래 있을수록 싸다. 근데 이게 3개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은. 선불 이심. 만약에 여기서 좀 2-3개월 이상 있고 마트도 장 보고 할 거다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히려 권합니다. 권장. 왜냐면 할인되는데 못 받으면 괜히 좀 속상하거든. 이게 매일 장 보러 가잖아요. 나 매일 당하는 거야. 그리고 할인으로 4만 원 이상 뽑은 것 같아. 너무 많이 받았어. 맞아. 꿀팁 끝. 여기까지 해서 꿀팁은 여기까지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평점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어제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평점을, 왜냐면은 이스탄불 막 그렇게 오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데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아직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 내가 튀르키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거 그거다. 무슨 그거 알아? 완전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야. 내 이상형이 아닌데 그냥 끌려 계속. 그래서 막 인정할 수가 없어. 돼지고기도 없고 너는 라면도 없고 너 뭐 돼? 이러는데 계속 좋아. 계속 막 걔가 자꾸 생각나. 계속 양갈비 막 구워줘. 그래서
사도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 한국에서 올 때 트렁크 하나는 라면이랑 고춧가루를 채워서 올 것이다. 옷은 와서 사. 옷은 와서 사. 그렇게 해서 4점이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마음을 진짜 크게 움직인 게 아시아 지구가 뭔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요. 1년 정도. 그래서 저의 한 줄평. 제가 딱 이스탄불 하면 느끼는 그런 게 약간 여기는 퍼포먼스의 도시다. 퍼포먼스의 도시, 이스탄불. 튀르키예 자체가 퍼포먼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스탄불이 가장 그게 집중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보여주는 걸 좋아해. 난 맛으로 증명하는 이게 아니야. 맞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 여기서. 불 붙이고 막 썰 칼질을 막 이렇게 타당타당 하고 하고 막. 쇼 앰프르브. 슈엠프로브야 진짜. 근데 쇼가 엄청 커. 쇼 앰프르브. 쇼. 그래서 퍼포먼스의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스탄불 4점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보신 분 있을까봐 4점부터는 저희가 한 1년 살아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4점이고 그 밑으로는 4점 미만입니다. 4.5가 넘었다 이러면은 사실은 아예 가서 살 수 있겠다 이민 고려. 정도, 거의 이민 고려. 그래서 저는 4점입니다.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한 줄 평. 이 정도면 돼지고기 없어도 1년은 버티겠다. 돼지고기 생각 없이 한 1년 살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너무 맛있는 게 많아. 이스탄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걸 다 발견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군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스탄불 한 달 살기 후기,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알아봤습니다. 장단점하고 혹시나 이스탄불에 대해서 한 달 살기 해본 사람에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아니 도움 안 됐어도 그냥 해줘잉. 구독과 좋아요, 해줘잉.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의 도시 진짜 맞는 것 같아. 그치? 세상에서 칼질 제일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같아. 다 막 이러고 있었어. 막